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네요. 저는 2023으로 연식 변경이 된 QM6 가솔린 모델도 아닌 LPI 이 LPG 모델 리뷰를 마치고 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스차를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스차를 탔던 게 K5 3세대 K5 가스차였던 것 같은데, 일단 요즘 가스차들은 힘이 진짜 넉넉합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막 뭔가 막 감성 좋게 막 왕 나가진 않고, 그냥 일상 영역에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서 좀 약간 차를 스포티하게 타고 싶다? 그럴 때 약간 조금 민기적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힘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이 QM6는 아직까지 풀체인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2016년 출시 후로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뭐 연식 변경이 계속 되고 뭐 외장 패키지가 뭐 새로운 게 추가되고 그러지만, 이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변화가 소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득일 수가 있고, 나중에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남의 차는 보통 관심이 없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QM6 지나가면 저 뭐 예쁘긴 한데 나온 지 좀 오래된 차잖아, 요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샀을 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 QM6가 일단 뭐 저는 2.0 가솔린 모델도 시승을 했었고, 지금 또 이제 2.0 LPI 모델도 시승 중인데, 정숙도라든지 뭐 가속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두 차량 간의 차이점이 크게는 없어요. 그냥 눈 감고 타면 그러니까 제가 조수석에 탔다고 가정한 다음에 눈 감고 타면 이게 뭐 기름으로 가는 차인지 뭐 가스로 가는 차인지 크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 이제 이렇게 뭐 에코 모드 같이 이런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가속을 좀 많이 이 엑셀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그때 살짝 느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QM6는 되게 특이하게 다른 브랜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 LPG 모델이 있는 차들이 있죠. 이제 최근에는 스포티지도 LPG가 추가가 되었고, 그전에는 SUV는 없고 세단에만 있었죠. 뭐 아반떼라든지 아니면은 K5나 소나타 아니면 그랜저, 이렇게 LPI 모델이 있었는데,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또 이 모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50, 60?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이 LPG 모델이 비쌉니다. 근데 이 QM6는 2.0 가솔린과 2.0 LPI 모델 간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QM6를 구매하려면 2.0 가솔린보다는 이 2.0 LPI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도 이 QM6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솔린 말고 이 가스, LPG 모델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만큼 가스차를 보신다면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어떻게 보면 좀 하위 트림인 LE 트림이라서 뭐가 없습니다. 일단 뭐 요즘 차에 다 들어가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도 RE 시그니처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윗등급인 거죠. 그래서 LE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서 깜깜한 뭐 밤에 골목길에 들어가면 내부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이 8.7인치 S링크 요거 옵션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너무 또 다른 데는 어두운데 이 화면만 밝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시선이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고요. 통풍 시트도 없고, 그리고 ADAS도 RE 시그니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런 뭐 차선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뭐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차들 솔직히 편의 장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차들을 경험을 했다가 요 좀 아래 등급을 탄다? 그러면은 좀 부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장재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조가죽 느낌인데 약간 우레탄과 비슷한? 그러니까 인조가죽 중에서도 급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저렴한 인조가죽부터 막 비싼 인조가죽도 있고 뭐 비건 나파가죽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저렴한 그런 가죽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점이 여기 컵홀더가 기본적으로 QM6는 4개가 들어있는데 이 컵홀더 안에 보면 뭔가 이렇게 제가 손을 넣었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탓인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레버, 스위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위치를 껐다껐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세미 냉장고, 냉온장고 같은 거예요. 이 에어컨을 켰을 때 바람 송풍구 기를 여기 컵홀더 쪽에 한 번 더 내줘서 만약에 에어컨을 틀었을 땐 이쪽이 시원하게끔, 그리고 히터를 틀었을 땐 이 컵홀더 안쪽이 따뜻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냉온 컵홀더 기능 넣으려면 막 좀 약간 플래그십 타야 되고 아니면 옵션을 따로 추가를 해야 되고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QM6는 약간 세미 이런 냉온장고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포인트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놨더니 조금 시원하네요. 그리고 QM6가 처음에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나왔을 때 되게 불편하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물리 버튼이 열선 시트랑 에코 모드 할 수 있는 거랑 이 전자 파킹 요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는 모두 비상등 이런 거 빼고요. 나머지는 다 이 8.7인치 내비 안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특히 이제 공조장치 같은 거는 운행하다 보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더울 때도 쓰고 그리고 추울 때도 쓰고.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이 QM6는 이 아래쪽에 이 바 한 번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슉 나와가지고 마냥 불편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QM6를 구매하신 오너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무난하게 타기 좋다. 무난하게 타면서 가성비도 괜찮으면서 공간도 괜찮으면서 디자인도 예쁘고 다방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차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이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거의 2,100원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때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스차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니까 뭔가 이 가스차의 인기도 덩달아서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경유값은 비싸요. 지금 휘발유가 이 서울 기준으로 리터당 1,850원 정도이고 경유는 1,950원, 1,960원 정도 합니다. 와, 이 경유값이 내려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유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디젤차들은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연비가 잘 나오고 또 오래 탈수록 좀 이 유류비가 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높아져 버린다면 이 디젤차를 구매한 목적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지금 디젤 차주님들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스값은 지금 리터당 1,100원 정도예요.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휘발유 값의 딱 절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또 휘발유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 가격 격차가 조금 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개조해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예를 들어서 소렌토는 LPG 모델이 없죠. 근데 소렌토를 타는데 자꾸 이게 차도 크고 막 연비도 안 좋고 뭔가 이 기름값은 계속 압박이 오고, 그래서 이 가스, LPG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개조하는 업체가 좀 많이 생겨나긴 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LPG 가스로 개조를 하면 되게 신기한 게 LPG로도 갈 수 있고 이 휘발유, 기름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으로 가고 싶을 때에는 일반적인 이 시동 버튼으로 가고, 또 이제 가스로 가고 싶을 때에는 별도로 시동 버튼을 이 업체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로 가고 싶을 때는 가스로 가고 기름으로 가고 싶을 때는 기름으로 가고, 이게 되게 하이브리드하게 쓸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제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개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 제조사 AS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가스통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3년에서 5년마다 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또 그렇게 딱딱딱 지켜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계시지는 또 않잖아요. 그래서 가스 개조를 하게 되면 이 점검 날짜를 조금 지켜서 점검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와, 제가 본편 촬영할 땐 비가 안 오더니 딱 퇴근하려고 딱 차를 타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와. 그리고 이 QM6가 뭐 여러모로 뭐 가성비도 좋고 뭐 공간도 좋고 한데 이 인테리어가 솔직히 프리미에르가 아닌 이상 좀 살짝 시내상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르노 차량이 좀 인테리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막 10년 전의 차 인테리어랑 지금 나오는 차 인테리어랑 엄청나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현대기아 차량들 10년 전의 차량들과 지금 나오는 차량들 이 내부 인테리어 비교해보면 진짜 무슨 완전 다른 브랜드 차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고급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에를 구입하게 된다면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요. 또 여러 곳곳에 알칸타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프리미에르는 또 은근하게 감성이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막 퀼팅 들어간 이런 막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르노 차들은 프리미에르, 풀업을 뽑지 않는 이상 이 내부 감성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뭐 디자인 보고 뭐 인테리어 보고 차를 구매를 많이 하시지만 또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차는 뭐 적당히 뭐 굴러가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는 브랜드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QM6 LPE를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는 가격대는 3천만 원 초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림은 L에는 솔직히 뭐가 없어가지고 RE 시그니처에 요 S링크 요거 하나만 추가하셔서 타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RE 트림으로 들어가면은 ADAS라든지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실내의 불을 환하게 켜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RE 시그니처 트림만 선택을 해도 분명히 만족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와 RE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3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RE 트림 자체가. 그래서 가성비로 진짜 타실 분들은 LE가 좋고, 그래도 좀 약간 친구도 태우고 좀 적당히 탈 거다 그러면은 RE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형에서 이 CVT 무단 변속기를 쓰는 브랜드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무단 변속기라고 하면은 뭐 경영, 소형, 준준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형에 그래도 나름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종 중에는 뭐 산타페 소렌토인데 이 무단 변속기가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엔진이 마력이 높지 않은 140마력대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 CVT 무단 변속기가 힘을 잘 분배를 해줄까 싶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뭐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될 수준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나긋나긋이 하시는 분들은 전혀 불만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르노 차들의 공통적인 건데, 이 8.7인치 S링크를 돈 주고 추가를 해도 이 반응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비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요즘 이 뭐 현대기아 차량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터치 반응감도 뭔가 살짝 느려요. 한 0.5초 정도 느리고, 이런 내비 이런 시인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최단길,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를 알려줘야 되는데 좀 약간 버벅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비를 선택을 해도 뭔가 좀 무용지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런데 이제 T맵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코너,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코너링도 롤링이 크지 않고 정말 나긋나긋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코너링이 막 날렵하고 예민하고 막 그래갖고 막 되게 샥샥 간다, 그런 차는 아니지만 그냥 가족들을 다 태웠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023 QM6 LP 이 시승기 준비를 정말 기름값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이 뭐 촬영상의 이유로 다시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때 이 기름값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그때 올렸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아쉽네요. 장마가 끝날 듯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기로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